처음엔 너무 다정해서 사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윤정미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겉으론 다정하지만 당신의 감정과 삶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여성들의 특징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손가락질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다정했지만 당신의 마음은 늘 무거웠다면 그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신호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6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지갑만 보면 웃는 그녀, 당신은 카드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환한 미소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직 당신의 지갑을 향한 반응이라면 어떨까요? 중년 이후의 연애는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지갑을 보고 웃는 여자를 만난다면 감정이 아닌 소비의 대상이 되는 셈이죠. 서울에 사는 55세 이모 씨는 몇 달 전부터 만난 여성에게 늘 식사를 대접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연인 사이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관계가 경제적 지원 위에 서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데이트는 언제나 고급 레스토랑, 선물은 명품 위주였고 그의 지출이 줄어들자 상대의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이처럼 지갑을 기준 삼아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이익을 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 계산대 앞에서 더 환하게 웃는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 중 오빠 덕분에 이런 데 와보네요 라는 표현, 듣기 좋지만 사실은 당신을 후원자로 보고 있다는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경제적 배려는 당연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일방적일 때, 당연한 듯 요구될 때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번 결제를 기대하고 그 대가로 사랑을 거래한다면 이건 연애가 아닌 거래에 가깝습니다. 혹시 그녀의 눈빛이 당신의 마음이 아닌 지갑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지 결제용 카드가 아닙니다. 그녀의 웃음이 당신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카드의 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예쁘고 어려서 좋았죠? 당신을 투자자로 보는 그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예쁘고 생기 넘치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는 그런 젊고 화사한 에너지가 잊고 지낸 설렘을 다시 꺼내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라는 언어로만 이어진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연인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아니면 투자를 끌어올 후원자로 생각하는 걸까요? 대구에 사는 60세 김 씨는 30대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당신이 날 도와주면 나중에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가진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했지만 관계는 점점 금전적 요구로만 채워졌습니다. 사업자금, 자격증 학원비, 가족 문제까지 도움을 줄수록 그녀의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늘어났죠. 이처럼 상대가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적 투자를 요구한다면 그 관계는 애정이 아닌 비즈니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투자가 아닙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감정에 일방적인 지출이 반복되는 건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그녀의 말 속에 기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당신에게 믿어달라고 반복한다면 그건 감정이 아닌 계획일 수 있습니다. 또 그녀가 본인의 상황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동정심을 유도하거나 오빠 없으면 안 돼요처럼 죄책감을 자극하는 표현을 쓴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나이도 외모도 뛰어넘는 깊은 연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보다 계산이 들어간다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당신은 투자자가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밥값 한 번 안 내는 그녀, 연인이 아닌 ATM을 원합니다. 연애 초반에야 남자가 밥을 사는 게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이어지는 내내 단 한 번도 지갑을 꺼내지 않는 그녀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제공이 계속된다면 그건 연애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박 모 씨는 3달간 만난 여성과의 데이트에서 단 한 번도 식사 비용을 나눠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알고 이해했지만 알고 보니 여행, 문화생활, 선물까지 모든 비용을 그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남자가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말까지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연인이 아닌 ATM 기기가 된 기분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관계는 상호 교류가 아닌 일방적 제공으로 고착됩니다. 밥값을 낼 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그것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녀가 진짜 원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의 경제적 상황을 배려하고 함께 부담을 나누려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가끔은 커피 한 잔이라도 그녀가 먼저 사려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한 번도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관계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밥값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책임감, 배려, 성숙함이 담겨 있지 않다는 신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관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밥값에 담긴 의미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당신은 계산기로서가 아니라 감정으로 이어지는 관계의 동반자여야 합니다. 4. 조건 따지고 점수 매기는 여자, 당신은 사람 아닌 스펙표입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남 초반부터 집은 몇 평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차는 어떤 걸 타는지 꼼꼼히 따지는 그녀를 만난다면 그건 사랑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조건표를 작성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정 씨는 한 여성과 소개팅 후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만남마다 그녀는 집 위치, 은퇴 계획, 자녀 유무 등 현실적인 질문만 반복했죠. 정 씨는 점점 자신이 누군가의 삶을 채워주는 조건으로만 평가받는 느낌의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건을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일수록 현실적인 요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전부가 될 때입니다. 상대의 인격, 대화의 질, 함께할 때 느껴지는 편안함은 뒷전이 되고 마치 이력서를 제출하듯 관계가 시작된다면 그건 사랑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조건은 사람을 정리하는 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틀은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죠. 하지만 당신이 가진 인품, 태도, 말투, 그리고 함께할 때 느끼는 정서는 그 어떤 수치보다 오래가고 깊은 유대를 만듭니다. 점수를 매기는 연애는 결국 감정을 계산하게 만들고 그 계산은 진심을 앗아갑니다. 그녀의 관심이 당신 자체가 아닌 당신이 가진 조건에 머무르고 있다면 언젠가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쉽게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경쟁이 아닙니다.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며 스펙이 아닌 마음으로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녀가 보는 게 당신인지 아니면 당신이 가진 것들인지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보세요. 5. 다정한 척, 조용히 무너뜨리는 심리 조작의 달인. 겉으로는 늘 다정하고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그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할수록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눈치를 보게 되며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심리 조작의 늪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장 씨는 어느 날부터 자신의 말투가 조심스러워지고 행동 하나하나에 자꾸 확신이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연인에게 늘 그건 좀 바보 같은 생각 아니야?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걸 몰라? 같은 말을 들으며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까지 하게 되었죠. 문제는 그녀가 늘 웃으며 그 말을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심리 조작형 인간은 절대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정한 말투 뒤에 비난, 조종, 비교를 숨겨서 상대를 서서히 흔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자존감이 낮아진 상대는 그녀의 말과 행동에 의존하게 되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가끔 극단적인 칭찬과 가벼운 무시를 반복하면서 상대의 감정 기복을 스스로 만들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왜 날 몰라줘? 이런 말은 죄책감을 자극하고 자신도 모르게 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헌신하게 만들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이 다정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 없어 보이고 오히려 주변에서는 참 좋은 여자네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자신의 판단조차 흐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은 서로를 지지하고 북돋아주는 것이지 상대를 조종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 곁에서 웃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진짜 다정함이 아닙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뒤에 숨은 감정 조작을 분별하는 눈을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 상처받는 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와 계산에서 시작되었다면 상처는 예고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소개한 5가지 유형의 여성들은 단순히 나쁜 여자라기보다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타인의 마음을 이용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중년의 당신이 있었습니다. 다정함을 믿었고 젊음을 동경했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기에 더더욱 깊이 빠지고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마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건으로 평가받을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이용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며 누구보다 성숙한 감정과 삶의 무게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혹시 나도 이런 관계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직감이 당신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 앞에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잃지 마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6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